정책의 출발 새 아침.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 아침의 제일책 변호사입니다.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긴장 관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간도 지역에서 10만 병력을 동원해 훈련에 나섰습니다. 주한미군이 공군과 육군 모두 증편했습니다. 태평양 지역의 미 핵 잠수함도 증강됐습니다. 동북아 평화협력에 북한이라는 돌발 변수로 인해 무언가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런 돌발 변수는 미국이나 중국에게는 국가의 명분을 거는 일이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국가의 명분이 걸린 일이 됩니다. 우리 정치인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습니다. 1월 14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의 변화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듣겠습니다. 잠시 뒤 1부에서 세종연구소 홍현익 박사 연결합니다. 작년 연말을 뜨겁게 달구었던 철도노조 파업은 국회가 개입해서 끝났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가 그래서 열렸는데요. 여야 간에 다시 철도 민영화 문제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철도소위위원장인 새누리당 강수호 의원과 야당 간사 이윤석 의원을 차례로 연결해서 의견 듣겠습니다. 전세값이 끝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강북지역 14곳 평균이 1,0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3부에서 전문가 의견 듣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문화로 열린 세상 문화포구스를 마련합니다. 저는 저게 출발 사진 출발합니다. 미안해 깎아주지 못해서 실로가 이름으로 깎아줄 테다. 하지만 11번가로 가면 다양한 할인에 마법으로 모든 걸 깎아줄 테야. 카드 할인, 포인트 할인, 쿠폰 할인, 모바일 할인. 시스타와 함께 할인의 마법은 계속된다. 11번가. BMW 엑스드라이브가 알려드리는 교통정보 김유리입니다. 갑작스런 폭설로 도로 곳곳이 빙판길입니다. 교통안전에 당신에게 날씨는 두려움입니까? 즐거움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지능적으로 대응하는 BMW 엑스드라이브. 드라이빙의 즐거움은 계속됩니다. 뉴스의 흐름을 짚어드립니다. 뉴스의 가치를 열어드립니다. 출발 새 아침 뉴스 브리핑. 예, 뉴스 브리핑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조간 헤드라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북한 관련 내용이 의외로 많네요. 4080 클럽 통일경제 프로젝트 시작됐다. 이런 제목도 있고요. 북한 관광시설 4조 달러 투자하면 연 40조 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또 북한 인권법 마련 야권 재편 주도 김한길 대표의 신년회견 내용 가운데 일부 소개가 돼 있고 또 GDP 1조 달러 한국과 맞먹는 광둥성의 비밀 중국에서 일고 있는 소비혁명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삼성, 현대차 경제 쏠림 현상 더 심해졌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예, 이 현재인 동양그룹 회장이 구속됐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현재현 회장과 더불어서 전직 임원 3명에 대한 그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실질심사가 있었는데요. 현 회장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기록심사를 거쳐서 영장을 발부하기로 결정을 했고 이에 따라서 현 회장과 더불어서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 이상화 전 동양시멘트 대표이사, 김철 전 동양네트워크 사장 구속이 됐습니다. 이 현 회장은 아시다시피 그 사기성 회사채 기업어음 발행 하고 지난해 고1로 5개 계열사 법정관리 신청해서 투자자들에게 1조 원대 피해를 끼친 뭐 그런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예, 본인이 이 구속을 사실상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 이 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했다고 그렇게 보도되더군요. 이 동양 사태와 관련해서 감사원이 금융당국의 감독 부분에 대해서 특별감사에 들어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동양 사태 피해자들 그리고 시민단체가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사이에 그 3건의 공익감사 청구를 했습니다. 이 금융감독원의 동양그룹 사태에 대한 자체 기본조사가 오는 26일 내지 28일 정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보다 앞서서 한 일주일 정도 앞선 거죠. 그 감사원이 이 금융감독원 감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현장 감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금융감독원 또 금융위원회에서 동시에 12일 이상 실시될 것으로 알려집니다. 동양증권이 이 기업 어음 회사채 이 부당 판매와 관련해 가지고 그것을 제재하지 않은 경위라든가
또 투자에 부적격한 등급의 기업 어음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판매되도록 방치하는 경위 이런 것들을 집중 점검을 한다 그럽니다. 이 예. 금융감독원도 좀 긴장이 바짝 되겠네요. 예, 문제는 그 몇만 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이 지금 금융감독 당국에 대해서 대단한 불만을 가지고 있고 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입장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측이 어제도 이 감사원에 청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번 사태가 동양그룹 오너진이 오너일가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모의 공모에서 조직적으로 실행이 된 이 금융사기범죄나 다름이 없는데 이 과정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용인 내지 무기인이 없었다면 일어나기 힘들다. 이분들은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회의가 열렸는데 다시 민영화 논란으로 충돌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그 국토부 김경욱 철도국장 발언이 논란을 좀 유발을 했습니다. 네, 어제 소위에서 2017년까지 개통이 예정된 철도 노선은 당연하게 코레일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대안을 검토해서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것으로 이미 지난 6월에 발표한 내용이다. 민간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민간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청와대에도 보고가 이루어졌고 현행법은 코레일이 포기한 노선, 신규 노선에 대해선 코레일 외 사업자에 대해서도 면허를 발급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렇게 또 추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야당 의원들이 결국 이거 민영화 계획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고요. 여영국 국토부 2차관이 좀 해명을 했습니다. 이거 민영화 아니다. 코레일이 포기하지 않는 한 계속 가는 거다. 이렇게 해명을 하긴 했는데 논란이 계속되긴 했습니다. 예, 오늘 이 문제는 저희들이 2부에서 다룰 겁니다. 예, 위원장과 함께 야당 간사가 저하고 인터뷰를 하도록 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이종원 박사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목소리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목소리입니다. 샵 0945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와 YTN 라디오 모바일 앱 예스를 통해 지금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가장 소중한 인터뷰가 될 것입니다. 중국 군대 선양군구가 북한 인접 백두산 지역에서 10일부터 10만 병력과 전차를 동원해서 동계훈련을 벌이고 있습니다. 단순한 동계훈련이라고 하지만 미국 이회조사국에서 펴낸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과 중국은 이미 2009년 10월에 북한의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논의했다고 합니다. 미국 역시 유타주 기지에서 F-16 12대를 오산기지로 전진 배치하고 화학대대와 무장헬기 30대 배치에 이어서 전차와 장갑차를 주력으로 하는 기계화 대대를 동두천에 추가 배치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오하이오급 핵잠수함 14척을 한반도 주변 태평양에 배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한반도 주변 상황이 급격한 긴장 관계로 들어가는 것일까요? 전문가 의견 듣겠습니다. 세종연구소 홍연익 수석연구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중국 선양군구가 10만 병력으로 훈련에 돌입을 했습니다. 북한 유사 상황과 한반도 급변 사태에 대비한 훈련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급변 사태에 개입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포함은 돼 있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북중 간의 국경선이 길기 때문에 장성택 처형 이후에 중국이 11월부터도 훈련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10만 명으로 규모가 커진 건데 국경선이 길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나서 대량 난민이 들어올 때 이 난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훈련이다라고 일단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북한으로 들어가는 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국경선이 넓은 길이로 접경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군이 결국은 북한에 들어가는 것까지도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220km 정도밖에 안 돼서 예. 탱크가 시속 40km로 간다고 해도 6시간이면 평양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 220km 하면 중국 단둥에서 평양까지 거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 미국 유해조사 보고서에서 펴낸 중국의 대량 살상 무기 미사일 확산 보고서라는 보고서를 보면 이미 2009년 10월 달에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해서 의논을 했다고 합니다. 그 직후에 또 중국은 산둥반도에 군단을 압력하기 위로 전진 배치를 했고요. 미국 역시 F-22기 편대를 오키나와로 전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리보다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양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사실 북한이 우리한테 도발을 한다거나 뭐 전면 남침을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막고 또 공격으로 들어가야 되겠지만 미국이나 중국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우리보다 훨씬 큰 초강대국 규모이기 때문에 또 중국은 굉장히 긴 국경을 접경하고 있어서 또 중국과 북한은 동맹국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북한의 만약 급변 사태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 중앙정부가 어떤 북한에 일어난 대형 사건을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무정부 상태를 사실 급변 사태라고 하는데 중국의 중앙정부가 동맹국인 북한의 그 중앙정부가 중국한테 동맹국한테 군대를 원조를 요청하면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중앙정부가 아무 힘이 없이 무기력해질 때는 대량 난민의 중국으로 들어오는 걸 막는다든지 아니면 북중국경 자체가 안전을 보장한다고 하는 거 또 북한 내에 중국인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중국인들 네. 보호한다는 명분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또 핵을 개발하고 있는 영변이 중국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평안북도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은 여러 가지 개인 명분이 있고요. 미국으로서는 이 영변에 있는 핵시설의 그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특공대 같은 걸 보내겠다라고 이미 여러 해 전부터 그랬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2009년 10월에 미국과 중국 간의 급변 사태 논의했다고 하는 거는 이미 그 소문으로는 여러 번 있었고 언론에도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요번에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전 차관보죠. 예. 이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미국하고 중국 간에 북한의 급변 사태를 논의했다라고 하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예. 만약 이런 게 없었으면 미국과 중국이 영변 인근에서 충돌할 수도 있는 건데 상의를 했다는 거죠. 단지 우리 대한민국도 여기에 같이 껴서 상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번에 우리 윤병세 외무장관이 캐리 국무장관한테 이런 문제를 상의하자 이렇게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홍 박사님께서는 만약에 그런 상의가 없었다면 그 북한 급변 사태 때 그 중국이 북한에 진입했을 경우에 우리 쪽과 미국의 그 연합군과 충돌 가능성이 높아졌을 건데 미리 네. 상의가 있었으니까 그 점은 안심이 된다 이런 취지군요. 그렇죠. 상의를 해서 시나리오별로 충돌하지 않도록 마련해 둬야 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이는 것이고요. 일단 그 중국의 북한 군사 개입 가능성은 너무 크게 우려하기보다는 예. 만약에 북한에 진짜로 급변 사태가 났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쉽게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미국의 군사력이 중국보다는 강하기 때문에 쉽게 들어갔다가는 중국이 그야말로 엄청난 낭패를 볼 수 있고 따라서 중국은 일단 예상되는 것은 북한의 급변 사태가 날 때 유엔 안보리에 이 문제를 제소해서 유엔 차원의 어떤 행동을 요구하고 그러나 유엔이 무기력하게 아무 일도 안 했을 때 그럴 때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런데 문제는 우리 쪽에도 이 미군이 급격하게 증강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유타주에 있는 F-16 3개 편대를 오산에 전진 배치하고요. 또 화학대대 공격헬기 30대가 추가 배치가 됐고 이번에 또 전차와 장갑차를 주력으로 하는 기계화 대대 이 병력 800명을 동두천에 추가로 순환 배치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9개월간 시한부 주둔인데 미국의 병력 증강을 어떤 이유로 생각하십니까? 네, 이건 아무래도 북한 상황에 대해서 미국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북한의 대남 도발 가능성도 커졌다라고 보고 계속해서 그 한반도에서 미군을 오히려 증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국방비를 줄이지만 사실 작년 4월에 23 화학대대에 들어왔고 예. 10월 달에는 공격 헬기 대대가 또 들어왔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월 달에는 F-16, 2월 달에는 기계화 보병대대가 경기 북부에 배치됩니다. 예. 사실 경기 북부에 있는 의정부와 동두천의 미군 부대는 2016년까지 평택으로 옮기기로 돼 있는데요. 지금 작년 11월에 스카파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이 얘기했듯이 주한미군 일부를 한강 이북에 잔류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사실상 그쪽으로 굳어지는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아직 공식적인 한미 합의는 전부 다 2016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하는 걸로 돼 있는데 우리로서는 사실 고마운 일이죠. 인계철선 역할을 담당하고 신속하게 북한의 남치 먹지를 위해서 이렇게 한강 이북에 미군을 배치해 준다는 건 고마운 일인데 어쨌든 지금 중국의 이런 군사훈련과 관련해서 한반도에도 미군의 군사력이 증강되고 있다. 지금 엊그저께 방위비 분담금도 5% 이상 올려준 것도 미군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이렇게 그 군사력을 한반도에서 증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고려한 측면이 강하다고 보입니다. 예. 이 상황에서 미국이 핵잠수함 등 전력을 핵잠수함을 14대나 한반도 인근 태평양에 추가 배치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이 북한 내부에 혹시 우리가 모르는 긴박한 어떤 상황이 있는 건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예. 2012년에 이미 파네타 국방장관이 이제까지는 아태 지역, 즉 태평양과 대서양의 해군력을 5대5로 했으면 향후에는 2020년까지 6대4 태평양 쪽에 오히려 6을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핵 잠수함 역시 태평양 지역에 비중을 더 높여서 6을 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굳이 그 북한만 겨냥한 건 아니고요. 오히려 넓은 해안선을 가진 중국을 겨냥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해서 확장 억지를 제공해야 되는 미국으로서는 북한을 억제하는 것도 이런 기능으로서 수행하는 것이다 보입니다. 예. 북한은 우리가 3월 달에 하는 이 키 리졸버 훈련을 강도 높게 늘 비판을 해오면서 이걸 우리가 도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우리 국방부가 1일 중순부터 3월 초까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봄에 위험성을 남북 간의 위험도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예, 김관진 장관은 국방장관이시니까 당연히 북한이 언제라도 도발할 수 있다라고 이제 대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사실 김정은이 신년사에서도 남북 관계를 개선한다는 의향도 표시했고 한데 2월 말부터 우리 키 리졸브가 시작되고 3월 달에 3, 4월 달에 독수리 훈련을 하는데 우리도 규모가 10,000명 이상이죠. 그래서 지금 북한은 수백 명 단위 군사훈련인데 2월 달에는 수천 명, 3월 달에는 수만 명으로 이제 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한반도 남북 간에 서로 간에 군사훈련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북한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도 훈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계를 하면서도 북한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되는데 이것이 금년에 아주 특이한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좀 과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끝으로 지금 북한이 남북 이산가족 상봉조차도 거절을 했는데요. 올해 남북 관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예, 어쨌든 장성택 처형 이후로 김정은 세상이 됐는데요. 김정은이 남북 관계 개선한다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북한은 마식령 스키장 개장 이걸 잘 살리기 위해서는 금강산 관광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일단 우리 대통령께서는 이산가족 상봉 제안했지만 통일부가 금강산 관광은 별도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일단 남북 관계 개선에 조금 이제 숨통을 좀 돌리는 다른 데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금강산 관광 재개에 준비가 되면 나오라. 북한의 메시지는 그겁니다. 그리고 이 한미 훈련이 4월 말까지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북한이 며칠 내로 대답이 없으면 이산가족 상봉은 5월 달쯤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이제 육자회담 같은 게 미국이나 한국의 주도로 육자회담이 된다면 그런 동력으로 다시 시작될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2월 말부터 4월까지 한미 군사훈련이 있고 북한도 훈련을 하기 때문에 이런 기간 중에 남북 관계가 개선되기는 쉽지 않다. 결국 그 이유를 봐야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릴게요. 요즘 해킹을 통한 무역대금 사기가 기승을 부린다네요. 매번 똑같은 이메일이라고 방심하지 마시고 송금 전에는 전화를 통한 계좌 확인 잊지 마세요. 해킹으로 인한 무역대금 사기 방지 캠페인 한국무역협회와 경찰청, 전국은행연합회가 함께합니다. 시크릿 노트가 지켜온 비밀스러운 즐거움. 이제 폰에서도 이 즐거움을 이어간다. 지문으로 나만의 비밀을 지켜주는 베가 시크릿 노트. 그리고 또 하나의 시크릿, 베가 시크릿 업. 지켜준다. 고로 존재한다. 베가. 예, 출발 사심 1부였습니다. 잠시 뒤 2부 이어갑니다. 천년왕국 신라의 수도 경주. 인구 100만 명을 넘어선 거대 도시 경주는 당시 세계적인 국제무역항이었습니다. 1500년 전 아랍과 인도, 동남아시아, 심지어 아프리카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신라 사람들과 어울려 경주 시내를 활보하는 모습은 지금의 국제도시 서울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신라는 다문화 사회였으며 개방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잠재된 글로벌 DNA. 이제는 대한민국을 찾는 많은 외국인들을 포용하고 융합하는 우리의 큰 힘입니다. 이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에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2분이 됐습니다. 잠시 지나는 말씀 듣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심청이가 팔려가다니. 그래도 내 걱정은 하지 마시오. 심청이가 안심폰을 주고 갔으니까 이 안심폰은 24시간 긴급 출동의 건강상담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어이다. 알뜰폰에 새콤을 더하면 S1 안심폰. 삼성 디지털 프라자에서 만나세요. 차들이 다 2,000으로 빠지고 있네? 아, 롯데 아울렛이 있었네. 여보, 우리도 이제 가까운 이천으로 갈까? 이천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오픈. 12월 13일부터 쇼핑이 더 가까워진다. 해외 명품부터 아동 스포츠까지 350여 개 유명 브랜드. 이천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진짜 크고 가깝네. 도전해보고 싶은 유럽 탑10 개표 결과입니다. 프라하 스카이다이빙, 알프스 캠핑 등 쟁쟁한 경쟁자를 누르고 1위는 의외인데요.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 투표 결과는 travel.koreanair.com에서. 대한항공 유럽 11개 도시 최다 노선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작년 연말을 뜨겁게 달궜던 철도 노조 파업은 정식군 중재로 끝났었죠. 예, 그래서 발족한 것이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인데요. 어제 새해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른바 철도 민영화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고 철도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위원회인데 사실 여야의 시각차가 워낙 큰 문제라서 국회가 나서서 해결할 여지는 작아 보입니다. 이미 수서발 KTX 운영 자회사가 출범한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렇지 않아도 어제 회의 또 여야 충돌이 있었습니다. 철도 발전 소위 여야위원 연결해서 의견 듣겠습니다. 먼저 철도 소위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입니다. 강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강수고 의원입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어제 회의 지난달 31일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회의인데 수서발 KTX 운영 자회사 민영화 여부로 또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뭐 충돌이기보다는요. 예. 어제 이제 저희가 31일 회의를 했고 어제 이제 또 2차 회의를 했는데 어제 2차 회의에서는 지난 1차 회의 때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과 또 자문기구 협의체 구성을 하겠다는 결의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앞으로 소위원회에서
어떤 부분을 또 이렇게 해 나가야 될 것이냐 그런 데 대한 또 의견 개진이 있었는데 잘 의견도 모았고요. 그렇게 해서 어제 잘 끝냈습니다. 예, 어제 잘 끝냈다고 이제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제 김경국 철도국장이 2017년 신규 개통하는 KTX 노선 이 민간의 그 개방도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했다면서요? 예, 여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예. 예, 그래서 야당이 지금 그렇다면 민영화 아니냐 이래서 반발했다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원칙론을 얘기를 한 것이죠. 원칙론을 얘기를 한 것이고 현재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영화는 안 한다는 것은 야당도 인정을 하고 또 우리 여당에서도 깊은 이해가 있었고 노조에서도 인정을 하는데 다만 방지 대책에서 야당과 노조는 입법화를 하자. 예. 그리고 정부 측에서는 정관과 면허 조건 규약 등에 다 못이 박혀 있으니까 면허 조건에 대한 어떤 공공성을 강화를 해놓은 상태다. 이런 양쪽에 이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지 민영화는 안 한다는 부분은 벌써 이제 결론이 나 있는 그런 사안이죠. 예. 방금 위원장께서 이 민영화를 하지 않는다에 대해서 결론이 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원래 여야가 이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만들기로 했을 때 위원회에서 철도공사 개혁 방안으로 민영화를 포함해서 모든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민영화 입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정부가 아시다시피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장관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그 국회에서 보고에서도 그렇고 정부 측에서는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은 벌써 발표된 내용이어서 그러면 민영화를 하지 않는데 거기에 따른 방지 대책에서는 법제화를 해달라는 부분이 노조와 야당의 요구였고 정부 측 입장으로서는 법제화를 하면은 FTA 위배에 따른 뭐 국제적 문제라든지 타 공공기관에 대한 향후의 어떤 동일성 위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법제화가 어려우니 정관과 면허 조건 규약 등 이런 모든 부분에서는 민영화가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못을 박자. 그리고 그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더 입법화하자는 그런 주장과 엇갈리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왜 입법화를 하면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을 실제적으로 어제 토론을 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정부는 그 이번 수소발 KTX 자회사 설립을 허가할 때 민간의 지분을 양도하면 허가를 취소한다 이런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절대 민영화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민주당은 당장은 민영화가 아니지만 장차 민간 사업자가 참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법에 민영화 금지를 명시하자고 하는데요. 예, 어떻습니까, 위원장께서 보시기에? 저는 그 부분은 향후를 어디까지 어제 안 그래도 거기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향후를 언제까지 기한을 보느냐. 그러면 우리 박근혜 정부가 이제 임기가 한 4년 남았습니다. 여기에서 절대로 이 면허 조건도 이게 민영화가 되면 자동적으로 면허가 취소되게끔 하는 그 정부의 면허 발급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영원히 민영화를 하지 않도록 법제화를 하자. 그런 법은 없습니다. 나중에 또 정권이 민주당이 잡든 누가 잡든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또 법을 바꾸면 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단지 현재 수소발 KTX 부분 이번 면허 조건에 대해서는 절대로 민영화가 아니다. 이런 부분이 중요할 따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민주당과 노조 일각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확실한 흑자 노선인 수소발 KTX를 경쟁 체제로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예,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 적자 노선 9개 중에서 한 2-3개를 붙여서 그렇게 자회사로 해야 제대로 된 경쟁 체제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예, 어제 그 내용도 있었습니다만은 8개 노선 약 3천억 정부가 보상을 해주는 PSO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수소 KTX에도 붙여서 하면 어떤 의견 개진이 있었는데 정부 측에서도 한번 생각을 좋은 의견이다 생각을 해보겠다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예. 예, 수소발 KTX 자회사 지분 59%를 참여할 공공자금 이 정부 여당에서 무슨 자금으로 마련한다고 합니까?
거의 다가 연기금 자금으로 본 대부분이 이제 연기금에서 이제 투자를 받는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여러 군데 그 자금을 지금 이제 모아 집행하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100% 결론은 안 났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주로 연기금에서 이걸 이제 충당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예, 공공자금으로 들어갑니다. 예, 파업에 참여한 노조 징계 여부가 쟁점인데 이 정부의 징계 방침에 대해서 뭐 코레일에서는 지금 법대로하겠다는 이런 입장인데요. 이 국회에서는 지금 이 징계 문제도 함께 논의를 하는 겁니까? 징계 문제는 저희가 그 철도산업발전 소위 그 여야 합의문에도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징계 문제는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측의 입장도 있고 그래서 노사협의를 잘 통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노조는 과잉 징계할 때는 중대 결단을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또다시 이게 노조 파업 사태가 번질 가능성도 일부 있어 보이는데요. 이 국회에서 여야 간에 이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검토는 하실 생각이시죠? 노조가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자세로 나온다면은 저희하고 합의문을 깨는 상황입니다. 예. 이 징계 문제는 분명히 저희하고 합의문을 쓸 때도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이면적으로도 여기에 대해서는 국회가 절대로 나서지 않겠다 이것을 확약을 받고 합의문을 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노조가 아마 잘 판단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철도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보는 쪽은 이제 정부 여당 쪽인데 또 합법으로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게 야당입니다. 근데 그런 시각에 있어서는 쟁행위와 교섭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조 지도부에 대한 징계를 하면 코레일 사측이 앞으로 누구와 노사교섭을 할 것이냐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 불법 파업이다 아니면은 뭐 합법 파업이다 하는 거는 사법부에서 판단할 내용이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일부 많은 부분이 또 불법 파업이라는 그런 내용도 나와 있는 상태에서 또 그 부분을 노동조합이 또 여러 가지 사법부를 통해서 또 서로 그 내용도 따지고 한다면은 결론이 날 거기 때문에 예. 국회가 나서서 미리 이래라 저래라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참고로 지난 분규 때도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코레일 노조 측이 지금 손해배상에 대한 배상금을 지금 지불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도 징계와는 별도로 코레일이 152억 정도의 그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추가 손해배상도 또 고려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당연히 불법 파업에 따른 그 손해배상이니까 이 부분을 이제 기본의 원칙을 삼아가지고 하는 부분이지만은 아마 노사가 잘 판단하고 또 노사 간에 여러 가지 중지를 모아서 잘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을 뭐 외부에서 또 제3자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것은 노사협의 원칙에 따라서 너무 좀 개입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별로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회 국토교통위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이었습니다. 이어서 철도산업발전소위의 야당 간사인 민주당 이윤석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앞서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 인터뷰 다 들으셨죠? 뭐 다는 못 들었습니다만, 대강 들었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수습할 KTX 자회사를 두고 철도국장이 민간의 개방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여야 간에 충돌이 좀 있었다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국토부는 철도국장의 답변은 그 작년 6월 철도산업 발전 방안에 있는 것으로 원론적인 답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원론적인 답변이었고요. 예. 그러나 지금 굉장히 그 민영화에 대한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 정부 관계자들은 그 한마디 한마디 그 말씀에 굉장히 그 조심을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예. 예. 어제 그러니까 이 철도국장이 너무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그걸 좀 고려를 못했군요. 이 민감하다는 부분을. 예.
수수발 KTX 자회사 문제가 대통령부터 절대 민영화가 아니라고 못 박은 사안인데 뭐 어제 그 여야 충돌하는 걸 보니까 아직도 대통령의 말씀이나 이런 걸 민영화 안 한다는 부분을 의심하는 것 같아요. 예, 어떻습니까? 예. 지금 그 민영화로 하나 하시겠다고 하는 거 이 대통령의 말씀, 총리님, 뭐 예. 장관, 뭐 사장, 또 새누리당의 말씀이잖아요. 예. 예, 그렇다면 이 민영화를 안 하겠다는 것이 이렇게 구두선에서 했어서 지켜질 일이 아니고 이 법제화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부가 이제 뭐 4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그 이후에 바뀌고 또 총리나 장관이 언제 바뀔지 모르고 사장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이 여야가 소위원회를 지금 합의해서 극적으로 이렇게 참 국민들이 모처럼 좋아하시는 소위원회에서 이걸 법률로 자구로 해놓자 그 말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새누리당은 어떤 지금 내용으로 이게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냐면 민주당이나 철도 관계자들 말처럼 FTA에 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예. 예, 그러나 이제 이미 정부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 대표 명의로 공기업의 민영화 관련한 어떤 정책적 결정도 우리 정부가 자유롭게 내릴 수 있기 때문에 FTA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저희들이 그 서류를 내놓고 계속 설득을 해도 예. 믿지를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논란 오랫동안 회의를 해서 참 중요한 게 그렇다면 이 정말 FTA에 입해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다면 국제기관의 공신력 있는 국제기관의 자문을 한번 구해보자. 그 자문대로 하면 될 거 아닌가. 지금 어떻게 보면 행정행위인 정관을 바꾸고 또 이런 주식을 팔지 못하고 면허를 발급을 중단하겠다는 이 행정행위는 나중에 어떤 법률적인 어떤 문제에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법제화하자 그 말이죠. 저희들은. 예. 그런데 법인 수립 허가에 보면 이 민간의 지분을 양도하면 허가를 취소한다 하는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국내 대형 로펌 등으로부터 예. 코레일이라든가 국토부에서 자기들이 자문을 구해봐요 법률적으로. 이런 게 문제 있는가 없는가, 면허 취소할 수 있겠는가. 이건 어떤 법률적인 다툼이 이룰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 100%가 다 예를 들면 지금 동의는 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법이 해석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정확한 문제거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행정행위보다는 어떤 법률보다 하인 행정행위보다는 법률적으로 이렇게 자구를 집어넣자 여야 합의해서 그렇다면 일절 어떤 법에 휘말릴 이유가 없고 이것도 부족하다면 지금 이 FTA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저쪽에서 여당에서 주장하기 때문에 어떤 상당히 어떤 그런 공신력 있는 국제기관에 자문 구하는 것은 며칠밖에 안 걸린대요. 예. 어제 그래서 그런 걸 합의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이제 전문가 정책 자문협의회를 여야라든가 국토부 철도공사 노조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그런 정책 자문협의회 전문가 집단들을 구성하기로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내용도 합의를 해서 일단 여당 야당이 철도 문제를 정말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기 위해서 어제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예. 근데 그걸 하나 좀 여쭤봅시다. 예. 전 세계에서 철도 민영화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 철도를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한 5나라 정도인데 이번에 철도 발전 소위를 만들기로 했을 때 민영화를 포함한 모든 방안을 다 함께 검토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이 철도 소위에서는요. 어떤 뭐랄까요. 딱 틀을 짜놓고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가 아니고요. 예. 지금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23일 장기 파업에 돌입했었고. 예, 그랬죠. 전체적으로 다 또 논의를 해보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국유 민영화돼 있고 국유 공공재사제로 되어 있는 이런 철도 문제가 유럽이라든가 또 일본, 미국에서 각기 민영화한 데도 있고 민영화하다가 또 실패해서 다시 공공으로 돌리는 방향도 있고 공공에서 민영화로 가는 방향도 있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철도가 가장 공공재 중에서 뭐 경제 서민 뭐 대중교통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걸 민영화로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분명한 국민적 동의를 거쳐서 그래서 정부에서도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민영화 하지 않겠다는 것을 그냥 말씀으로 구두로 아무리 했자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법률적으로 귀향에 정부 대통령께서 안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법률적으로 이렇게 자구를 넣어달라.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뭐 이제 새누리당도 조금씩 변화가 오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 야당 일각에서는 이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수서발 KTX 자회사 같은 이 흑자 알짜 노선에 적자 노선을 두세 개 포함을 한다면 그것도 균형된 경쟁 체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동의하시겠습니까? 뭐 지금 그 문제는 제가 뭐 아직까지는 동의 뭐 부동의가 아니고요. 예. 우선 그 간단합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 돌아다니는 기차들이 뭐 빠르고 뭐 늦고 가네요. 빠른 KTX만 흑자를 내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지금 철도공사가 이 철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 방만항 경영, 뭐 낙하산 인사, 과도한 그 어떤 성과급 잔치 이런 걸 내가 철도가 굉장히 멍들어 있는데 그나마 KTX가 지금 흑자를 내고 있는데 그 KTX를 이제 민간에 민영화로 가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뭐 새마을호나 무궁화호는 이제 살아남을 이제 곳곳 산간 어디까지 들어갔던 철도들이 노선을 폐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 뭐 이런 그러니까 뭐 염려들이 있어서 지금 철도 문제가 생각보다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고 그 노동조합에서 그 철도 노조원들이 찬반 투표할 때 요즘 뭐 추운데 누가 뭐 거리로 나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89.2%란 그 철도 관계자들이 이건 우리가 심각하다. 이건 한번 따져보자. 이런 어떤 투표 찬성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제가 좀 근원적인 걸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작년 노조 파업 때부터 이 민영화가 아주 나쁜 정책인 것처럼 되어버렸는데 사실 이 민영화는 그 김대중 노무현 두 정부에서도 추진한 것 아닙니까? 자, 그때는 이제 우리가 뭡니까? 국가 부도 사태 IMF로부터 공기업을 빨리빨리 정리를 해서 국가 채무를 그 국가 건전성을 바로 잡아라 이런 굉장히 그때는 소위 뭐 신자유주의라 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흘렀기 때문에 하여간 뭐 울며 겨자 먹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정부에서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고 결국은 뭐 잘 IMF 극복하면서 버텨냈죠. 예. 그래서 지금 철도가 지금 정상화로 그럴만하마도 뭐 철도가 이렇게 부채가 많다는 것은 지금 용산 역사 그런 거 실패해서 그런 점도 있어요. 물론 방만 경영도 있지만. 예. 그래서 철도가 이번 기회만 잘 넘긴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럼 면허 발급 한번 이야기해도 될까요? 지금 시간이 좀 부족했어요. 예, 어떻든 김대중 노무현 이 두 정부가 울며 겨자 먹기로 민영화 추진한 건 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 점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기로 하겠고 이 철도공사 부채가 17조 6천억인데 사실 이게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는 정부 그 정책이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인천공항 철도 인수 이런 문제도 있지만은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만한 경영 문제도 있거든요. 예, 그렇죠. 어떤 식으로든지 개혁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혁을 해야죠. 그래서 그 민영화 아까 잠깐 이야기했는데요. 민영화가 나쁜 것만은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철도 그 공사 사장인 최연애 사장께서는 민영화는 정부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철도가. 예. 이런 입장으로 늘 하다가 상무 때 그랬죠? 처음부터 뭐 아주 그분은 소신인데 물론 지금도 민영화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민영화로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 의구심 때문에 이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철도 그분은 전문가시니까 앞으로 경영을 잘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과도한 부채 문제 그리고 지금 방만한 경영 구조들 그리고 지금 정리할 거 있다면 정리를 빨리빨리 해서 부채를 감소시켜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철도 지금 노조원들이 귀족, 철밥통, 세습 이런 것도 국민들께 알리고 싶은 게요. 그들이 저는
뭐 노조에 대한 뭐 칭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사측도 밉고요. 예. 노측도 지금 23일간 그 국민들을 불편했기 때문에 노사가 다 미워요. 예. 그런데 이게 잘못 알려져 가지고 또 일방적으로 가는 것. 이 철밥통이라든가 귀족노조 연봉 12년 근무하니까 3천 이쪽 저쪽이고요. 그분들이 이제 그 심야 수당이라든가 그리고 그 하룻밤을 자고 오고 철도가 밤새 달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세습 같은 건 아버지가 근무했다면 아들에게 다시 철도로 들어온다는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렇게 귀족노조, 세습노조, 철밥통 해가지고 이미지를 나쁘게 해놨단 말이에요. 예. 철도 노조원들도 저희들 그 같은 국민이고 가족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노사가 우리 뭐처럼 국회에서 이렇게 합의를 잘 해드렸기 때문에 징계에 있어서도 용서보다 더 큰 징계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철도 노조를 갖고 나무라시면서도 용서가 가장 큰 징계라고 이런 또 말씀을 하시는군요.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철도산업발전 소위 야당 간사의 민주당 이윤석 의원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 오너들의 휘파람 소리가 커진다. 난 주유. 난 쇼핑. 난 보험. 난 커피. 난 자동차 바꿔야겠다. 블루 멤버스 포인트로 원하는 대로 시작합니다. 자동차에서 라이프까지 블루 멤버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연아가 알려주는 좋은 물의 조건. 물 드실 땐 꼭 수온지를 확인하세요. 저는 지하 180m 천연 안만수와 드넓은 구규림이 있는 해발 680m 강원도 평창을 꼭 확인해요. 깨끗해. 강원 평창수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하이마트 무한만족팀. 뭐 좋은 아이디어 없나? 그렇다면 하이마트 신년 축하 사은 대잔치. 풍성한 사은품과 최고 200만 원 캐시백, 최고 24개월 카드 혜택을 1월 10일부터 26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매장에 문의하세요. 전자제품 살 땐 하이마트로 가요. 베스트샵. 소치의 감동부터 브라질의 열기까지 LGTV로 바꾸시면 더욱 생생해집니다. 울트라 HD TV, OLED TV, LED TV 구입 시 최대 200만 원 캐시백 혜택을 드립니다. 2월 23일까지 행사 제품의 하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베스트샵 홈페이지 참조. 전자제품 쇼핑은 베스트샵에서. 베스트샵. 예, 출발 사침 2부였습니다. 8시 10분에 3부 이어갑니다.